제 오프닝 멘트 할 때 있잖아요. 유쾌한 오타쿠 디톡입니다. 돌아가면서 유쾌한 가급적이면 뭐 얼굴과 표정 요 정도 괜찮을까요? 괜찮습니까? 네, 디톡TV 구독자 여러분들,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하신 점이 이 공장에서 내가 만약에 자체 제작 의뢰를 하려고 하는데 과연 이 공장의 입장에서는 어떤 거래처는 받아주고 어떤 거래처는 조금 약간 삼가하고 있는지, 그리고 이 공장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수량, 어느 정도의 기본 툴이 잡혀야만 이 의뢰를 받아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 옆에는요, 공장 집안이죠, 의류 공장을 하고 계신 장녀입니다. 이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이렇게 또 톡톡이 분들과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는 거는 저도 난생 처음인데요. 여러 가지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공장을 와보니까 이 만드는 물건도 상당히 많고 이 상당히 분주하신데, 과연 내 사업자가 정말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. 자체 제작을 의뢰를 해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내가 알아보고 듣기로는 이 공장 사장님들이 적은 수량과 작은 사업체의 의뢰는 잘 받아주지가 않는다는데, 이 정말 사실입니까? 네. 일단 사실이고요. 근데 그렇다고 길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. 이제 공장 입장에서는 제작 의뢰를 받을 때 아무래도 그 제작 공정 자체가 수량이 적다 보면은 공정 기간이 오래 걸린다거나 아니면은 좀 번거로운 작업들을 여러 번 거쳐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그러면은 같은 옷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 뭐 같은 옷을 100장, 200장씩 만드는 것과 여러 종류의 옷을 10번씩 만드는 것은 분명히 시간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공장에서는 사실 소량은 의뢰를 잘 안 받으려고 하시는 거죠.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잘 찾아보시고 미팅을 또 여러 번 하시면 소량도 예쁘게 잘 만들어 주시는 공장들이 분명히 있어요. 그 미팅을 할 때 아무래도 뭐 다 사람과 사람들이 하는 일이니까 미팅을 할 때 좀 진정성 있게 본인이 어떤 옷을 만들고자 하시는지, 그리고 본인의 이제 현재 그런 뭐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공장 사장님하고 잘 의논을 하시면 그래도 의뢰를 받아주시지 않을까 싶어요. 제일 중요한 거는 약속을 좀 잘 지켜주시는 거죠. 이 약속이라고 하면 어떤 약속을 좀 들 수가 있을까요? 결제? 네, 돈? 잘 들으셨죠? 일단은 이 결제 관계가 무엇보다도 깔끔해야 합니다. 아무래도 이 사업자와 사업자 간의 거래를 하다 보면 이 돈 문제에서부터 상당히 신뢰 관계가 중요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 톡톡이 분들께서도 이 의뢰를 하시거나 이 공장과의 거래 관계를 하실 때는 꼭 중요하신 게 이 결제 부분에 대한 신뢰는 무조건 잘 지켜주셔야 된다는 겁니다. 네,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? 사실은 돈보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요. 내가 아무리 옷을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옷을 뭐 실물 샘플을 가져온다거나 작지라고 하죠. 작업 지시서를 아무리 이렇게 잘 만들어서 가져왔다고 해도 공장과 정말 정작 옷이 나왔을 때는 어떤 이렇게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. 근데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어떻게 잘 풀어서 조율을 하느냐. 사실은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. 네, 아무래도 이제 내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디테일의 차이가 조금은 있을지 모르겠지만, 이게 또 기계가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내 머릿속의 구상을 그 공장 일하시는 이제 사장님들께서 100%는 똑같이 만들 수는 없다는 점들도 우리 톡톡이 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좀 인지를 하고 계시고요. 또 설사 그런 물건이 나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우리에게 필요한 휴머니즘, 얼굴 붉히는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이 또 얘기를 말씀을 드려보니까, 아무래도 우리 톡톡이 분들께서 공장에 의뢰를 맡기실 때 빠르고 편하게 하시려면 일단 같은 패턴의 옷을 여러 장 많이 해주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.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너무 많은 수량의 옷을 작게 하시는 것은 조금 아무래도 의뢰하시기가 그 전 상황보다는 좀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셔야 될 겁니다. 자, 그러면 저도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.
이 공장 사장님들도 간혹가다 얘기를 듣다 보면 세신 분들도 있고 약간 약속을 조금 안 지켜주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. 그런 공장 사장님을 약간 좀 거르는 팁이라고 할까요? 현재 제가 와 있는 이 공장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너무 휴머니즘이 가득하셔서 참 좋으신데, 이런 분들을 좀 서로 업자들끼리 알아보는 비결이 있다면요?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공장에 가셨을 때 첫 미팅 시에는요, 공장에서 직접 현재 진행 중이거나 진행했던 이렇게 샘플들이 있을 거예요. 그러면 그런 거를 한번 먼저 보셔서 옷이 얼마나 이쁜가를 보시는 게 아니라 재봉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깔끔한지 그런 디테일을 조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일단 나중에 물건을 받았을 때 좀 이렇게 불만족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고, 사장님들이 사실은 세다라는 게 이제 현장에서 정말 이게 몇십 년을 이 일만 하신 분들이시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다 아세요. 아, 얘가 옷을 얼마나 잘 아는구나, 아니면은 이 옷을 얼만큼 만들겠구나, 어떻게 장사를 하겠구나라는 거를 사실 사장님들도 보시면은 다 아시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런 거, 내가 처음이다, 아니면 내가 잘 모른다, 이런 거를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오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갔을 때 정말 호랑이 같고 툭툭 막 인사도 잘 안 받아주시고 말씀도 툭툭 던지시고 하시는 사장님들도 한두 번 찾아뵙다 보면은 먼저 아는 척도 해주시고 막 커피도 주시고 음료수도 주시고 뭐 맛있는 것도 주시고, 그리고 항상 또 먼저 전화 오시는 경우도 많아요. 그냥 어떤 이제 문제가 있을 때 공장에서 임의적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항상 먼저 이렇게 대화하려고 하시거든요. 그러니까 좀 예의 있게 다가가시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. 소량 제작하시는 분들이 물론 공장 입장에서는 뭐 100장, 200장, 몇백 장씩 오더를 넣어주시면 좋겠지만 사실 그게 이제 여건이 안 되시잖아요. 그럴 때는 뭐 최소 30장 정도라도, 최소 보통의 공장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미니멈은 보통 30장 정도를 보거든요.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 가셨을 때 조금 정중하고 예의 있게 내가 이런 옷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이러하니 이런 것부터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요? 라고 좀 예의 있게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, 근데 그래도 싫다, 안 된다 하시는 공장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. 그리고 이제 좀 안 좋은 거래처를 거르는 꿀팁, 그거는 사실 일을 해보지 않는 이상은 모를 것 같아요. 정말 뭐 겉보기에는 공장이 너무 허름하고 뭐 공장의 규모도 너무 작은 것 같고 막 이래도 정말 실력자분이 계신 공장도 있거든요. 근데 만약에 첫 거래를 해서 옷이 나왔는데 불량이 있었다, 명백히 공장의 책임인데 절대 인정을 안 하신다거나, 아니면은 물건이 공장에서는 우리 물건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. 여러 가게 아니면 여러 업체의 물건들을 하게 되는데, 적어도 우리 물건이 언제쯤 나온다고 말씀을 해주셨을 때 그 기간이 지켜지는지, 조금은 어느 정도 딜레이되고 늦어질 수는 있지만 그게 매번이라든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런 공장, 그러니까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는 공장은 일단은 거르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라도 좋아요. 일단 여러분들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공장과의 거래는 무엇보다도 신뢰관계와 그리고 이 약속을 잘 지키는 기본 매너가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좋은 사장님을 만나 뵈려면 내가 먼저 좀 좋은 업체가 되어서 예의도 바르고 그리고 좀 솔직담백하게 그런 이야기를 서로 소통해 나가면서 하시다 보면 뭐 겉보기에는 조금 약간 다가가기 어려우실진 모르겠지만 또 그런 식으로 사람이 상대를 하고 하다 보면 분명히 또 나에게 다시 좋은 사장님으로 오기 마련이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. 그러면 이제 끝으로 이 자체 제작도 하시고 이 의류업을 하시는 분들께 이 실제로 공장에서도 이제 같이 업무도 하시고 의류업계에 집안에서 살아오신 이 장녀로서 뭐 우리 톡톡이 분들에게 한 말씀 뭐 하시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뭐 자유롭게. 일단은 지금 내수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. 도매업 하시는 분들, 소매업 하시는 분들, 공장도 마찬가지거든요. 근데
분명히 어떤 돌파구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이 사실 이렇게 어렵다, 안 좋다라는 말은 굉장히 몇 년 전부터, 10년 전부터 나왔지만 지금 그래도 근근히 이어가고 있잖아요. 또 다른 돌파구가 분명히 생길 것 같고, 그때까지 좀 이렇게 오랫동안 열심히 좌절하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 질문, 이거 가장 오늘 영상 중에 핵심 포인트입니다. 우리 톡톡이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에요. 디톡이를 실제로 만났는데 그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실물이 나은지 안 나은지. 네, 이거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. 일단은 디톡님 캐논이 제 기능을 다 못한다고. 정말 잘생기셨고요. 무엇보다 제가 영상 보면서 그 전에 이제 구독자 입장에서 항상 느꼈던 건데, 굉장히 말씀을 잘 하세요. 근데 그냥 말주변이 좋아서, 말솜씨가 좋아서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생각이 깊고 굉장히 이렇게 휴머니즘이 있는, 정말 그러니까 뭔가 따뜻한 분이라는 거 느꼈었거든요.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. 근데 오늘 만나뵈니까 정말 좋고요. 네, 좋아요. 여러분들,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. 네, 잘 좀 알아봐 그리고 주셨으면. 잘생기셨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 참고로 이 5등 간에 그 파리바게뜨에서 롤케이크를 2개를 사왔더니 아무래도 이 또 호평을 또 드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요, 오늘 공장에 대한 이 인터뷰 및 이 리뷰는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톡톡이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주저하고 좌절하지 마세요. 언젠가는 돌파구는 있고요. 여러분들이 하시는 만큼 분명히 길은 열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오늘의 톡TV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톡톡이들,